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요, 사회적 권력에 관한 주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서 이 역학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모래알처럼 따로 있는 것 같아도 서로가 남남인 것 같아도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의사소통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사회적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회 안에서 권력 관계 내지는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힘을 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힘을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진 사람대로 의사소통을 할 것이고요. 힘을 덜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대로 의사소통을 할 것입니다. 자, 사회 안에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 인간 세상의 진리라고 얘기해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절대적 진리는 아니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회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 사회적 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권력이 구성원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불평등까지는 아니라도 균등하지 않게 배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학교에서, 특별히 학과에서, 그리고 요 수업에서 교수와 학생으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이 사회 속에서 나에게 권력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이 든 사람, 아니면 먼저 학번, 위에 학번 사람들이 뒤에 학번 사람보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조금 더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서 이것이 좀 힘을 발휘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중에 이 학년 대표가 또 그 권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소중하게 듣기는 하지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는 나는 아무개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무개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년 대표가 우리 지금 학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의 생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몇 명, 아니면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권력이, 이 사회 안에서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싸움 잘하는 사람, 싸움 못하는 사람, 초등학교 때, 아무래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으이씨, 너 까불어? 그러면 어때요? 아유, 더러워 하고선 좀 피하죠. 그쵸? 근데 지금 돈 많은 사람, 이제 여러분 중에 누가, 나 돈 좀 있는데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메뉴, 그 돈 많은 사람이 밥 먹자 그런 사람이 메뉴를 선택하는 게 더 쉽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요? 우리 중국집 왔으니까 중국집은 무조건 탕수육이지 뭐. 근데 여기다가 우리 양장피 하나 더 얹으면 어떨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돈 낼 사람도 아닌데. 좀 그렇죠? 근데 돈 낼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우리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볶음밥? 이랬을 때, 그런 거 말고 우리 요리 먹자. 우리가 5명이니까 요리 한 2개 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그러면, 글쎄, 이 집은 탕수육이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시키지 않나요? 그쵸? 내지는,
높은 직위의 사람. 자, 여러분, 여학생들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면 요즘 남학생들도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예, 밤에 대대장이 순찰을 도는데, 예, 경계 근무를 쓰던 병사가, 예, 한라산 그랬단 말이에요. 암구호. 그러니까 적인지 우리 편인지 이제 알기 위해 가지고, 예, 서로 암구호라고 하죠. 내가 한라산 그러면 저쪽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서귀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그러면은 적인 거예요. 예. 이제 초병이 경계병이 한라산 그러는데 저쪽에서 나야 나 뭐 이렇게 까다로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한라산 꼼짝 마 암고대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참 나 그런 거 몰라 하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랬을 때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저녁에도 있고요.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은 휴가를 받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 이 녀석아 너는 대대장 목소리도 몰라 하면서 아주 그냥 진탕 혼날 수도 있고요. 예, 권력의 뭐예요? 불균등한 것이, 예, 공평하게 편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럴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훌륭한 상관이라면 자기의 직무를 정직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한 병사에게 수고했다,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권위주의적인 대대장이라고 한다면 이 자식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제 군장 메워서 5시간 돌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 이 사회적 권리는요, 미안합니다. 사회적 권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거리, 그리고 또 하나는 통제권, 소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권력은, 예, 권력거리, 예, power distance 하고, 그리고 소유권, 통제권의 소유, 또 locus of control,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자, 더 진도 나가기 전에, 홉스테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와 조직들인가요? 예, 기어스 홉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 정말 아주 잘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문화인력적 정리는 아니에요. 문화인력 정리가 아니어가지고, 추천 도서에는 안 들어 있는데, 근데 이 책 정말, 예, 인문학의, 예, 필수 도서입니다. 예, 스테드입니다. 홉스테드라고 하는, 홉스테드입니다. 이게 호프가 이름이고 스테드가 성이 아니라 홉스테드가 성입니다. 그래서 기어스 홉스테드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챕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력거리입니다. 권력거리. 자, 권력거리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요. 상사가 부하 직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와 부하 직원이 상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요.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평적인 거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예,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작은 권력거리를 먼저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하고 부하 직원이 상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작은 거예요. 예, 그게 작은 권력거리입니다. 이 작은 권력거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A나 B나 동등하고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넌 상사니까 너가 더 권한이 있는 건데, 근데 너도 나도 똑같은 인간 아니야. 넌 네 할 일하고 난 내 할 일하고, 거의 좀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적은 권력거리에서는 그래서 진실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실이 뭐야? 라고 하는 거. 이 진실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지라도 진실이 뭐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독립된 개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무엇을 하려면 토론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작은 권력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거에 예가 되는 나라들이 뭐 오스트리아입니다.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덴마크, 뉴질랜드, 아일랜드. 뭐 이런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라도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랫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대받는 것도 아니죠. 뭐 높은 직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넓은 사무실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청소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화장실 옆에 조그만 요만큼의 공간에서 그 개인적인 물건을 놔둬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요. 뭐 그 높은 직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밥을 의리의리한 거를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정말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아주 작은 권력거리의 사회인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수직적 사회, 높은 미안합니다. 큰 권력거리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래에서 위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와, 저분이 말하는데 나는 입 다물고 들어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의존을 하죠. 말씀하세요. 도와주세요. 아유, 난 몰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혜가 우리들의 이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난 몰라요. 그냥 시켜서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왜 부패,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말이 되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 큰 권력거리 사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토론, 협상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렉처죠. 그냥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자, 필리핀, 멕시코, 인도, 슬로바키아,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우리나라도 세대에 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좀 뭐예요? 50, 40 넘어 50, 60, 70 뭐 이렇게 되면은 이 권력거리가 크고 20대, 뭐 30대, 20대,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거리가 적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권력거리를요,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의원과 북유럽, 덴마크의 의원이 차이가 나죠. 덴마크의 의원은요, 자전거 타고 국회의사당에 갑니다. 우리나라는요, 3000cc인가요? 그런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원 한 명에 딸린 비서가 5명인가 6명이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 의원에게는요, 공용 비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큰 권력거리, 작은 권력거리를 보여주는 겉모습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의원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요, 보좌관들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의원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의원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의사소통하기가 쉽죠? 덴마크는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요, 아유, 지칩니다. 지쳐요. 제일 먼저 듣는 게 뭘 거냐면은 보좌관으로부터 우리 의원님 바빠요. 네, 지금 우리 의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거리와 의사소통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쇼일 수도 있습니다. 짐짓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 권력거리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비서, 보좌관, 뭐 이런 것들을 막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커다란 새로운 핸드폰,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커다란 그 자동차, 아니면 커다란 사무실, 일부러요. 일부러 이렇게 함으로써 나 뭐 좀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뭐 이런 메시지가 오가기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나는요, 아무 때나 찾아오세요. 나는 아무 때나 찾아오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차 안 타요. 나는 그냥 내 차 타고 다닐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는요, 수평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야, 저 사람은 대단하네. 훌륭한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쇼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자기는 요만큼인데, 이렇게 부풀리는 사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요렇게 하는 사람.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깜빡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중요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 견적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요, 문화적으로. 자, 근데 이게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문화적인 걸 볼까요? 서울시의 비서실이, 글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면 50명이고요. 만약에 잘못 들었으면은 20 몇 명이 비서실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물론, 1000만이 넘는 인구의, 내지는 1000만 도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명의 전문가 비서 집단이 필요할 수 있기는 합니다. 예, 그거가 그 필요성을 제가 뭐라 그럴까요? 비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인의 장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장이 되는 사람은 내지는 시장은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내지는 주변 사람들은 또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시장에게 접근 못하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요즘에 젊은이들이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고 일찍 그냥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입사원 중에 한 20%? 제가 2, 3년 전에 본 기사에 따르면 그런 것 같아요. 신입사원 중에 20, 30%가 6개월이 안 돼서 그냥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권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예? 그동안에 대학 다닐 때까지는 수평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직적인 관계는 거의 부모님밖에 없었고요. 선생님도 요즘에 별로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마저도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수평적으로만 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 들어갔는데, 야, 너 가서 커피 타와. 그러면, 내가 너 종이야? 나도 여기 어무연한 직원인데, 나 이런 취급 나 못 받아. 아니, 그 취급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 내지는 커피 타오라는 게 부당한 거라면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 그 부장이 지시하고 너는 지시한 대로 해와야 되는 거. 이건 부당한 거 아니에요. 문화적인 거예요. 자,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지는 교회에서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고충이 많죠. 고달프죠. 여러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게 여러 가지죠. 그게 바로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 권력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또 교육,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교육이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10,000명의 특권을 위해서 50만, 60만, 70만이 정말 자의와 상관없이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른바 유명한 대학의 좋은 과,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학과를 들어간 사람만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마치 그것이 인생인 양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아주 잘못됐죠.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설계하는 겁니까? 그쪽 사람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일단 행정고시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나온 사람 중에서도 잘 나가는 아주 정말 인사고과가 좋은 사람이 나중에 국장이 되고 차장이 돼가지고 교육부에서요 이런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예. 고양이에게 거의 그 어물죄를 맡겨놓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도 야곱, 예, 처음에는 아주 그 어머니하고만 친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산전수전 고생을 다 겪으면서 형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됐고요. 형한테 어떻게 합니까? 예, 동생으로서 윗사람에게 잘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으로는 이 큰 권력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데, 근데 야곱의 행동을 보면 권력거리가 적습니다. 이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드로는 어디서 누군지 모르는, 예, 그런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 딸들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좋게 봐가지고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유로 삼죠. 예. 자, 권력거리가 아주 큽니다. 근데 이 권력거리가 큰 그 관계에서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권력거리를 작은 권력거리의 대화를 하게 되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 참 매력적인 남자인 것 같아요. 정말 남자로 보아도 젠틀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젊은 여자가 자기의 잠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여자를 범하지를 않죠. 너 마음은 알겠는데 너 날 또 이렇게 좋게 생겨서 고맙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자라.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해가 뜬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예,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예. 자, 권력거리가 아주 큰 사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아스는 권력거리가 작게, 예, 작동을 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의 이 후손이 누굽니까? 다윗이고요. 이후에 예, 그 예수님이 그 계보에 있게 되잖아요. 자,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랫사람이에요. 그것도 왕의 수익잔을 지키는 사람인데, 근데 아랫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될지를 알아요.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그 결과가 잘 나오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저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 하늘에서 예, 그 아주 그 불결한 짐승들을 막 광주를 내려서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불결하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백부장의 종이 찾아오죠. 예,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 바울 권력거리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거리 큰 거를 막 행사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권력거리 사회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작은 권력거리의 사람으로 탁 바뀝니다. 예. 사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관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뀐 거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정점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잖아요. 예. 크고 크신 분이 작고 작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 하여튼, 예. 지금 우리가요, 이 권력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권력거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통제권의 소유와, 그리고 또 하나,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 요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